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22% 하락한 8만 1,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죠.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간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에 비해 LB는 약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좀 살펴봤죠. 셀리버리 그리고 동구바이오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정확히는 이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보니까 얘도 그 전일까지 가지고 있는 날 전일까지는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는 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은 걸리라 걸리나는 이렇게 갭상승을 해줬어요. 동구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구바이오도 이날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틀 전, 이날, 그러니까 LB로 치면 이게 오늘이 되겠죠. 보통 셀리도 그랬고 동구도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리락 때 갭상승을 좀 크게 줬어요. 셀리랑 어떻게 보면 동구랑 좀 비슷했는데 LB는 약간을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여기 동구랑 셀리버리랑 동일한 패턴으로는 가지는 않았고요. 어찌되었건 내일까지 보유하시면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찌되었건 회사는 216 악재를 무증카드로 일단 216의 위기 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사의 본연 가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무증 이후에는 이 본연 가치의 현실화, 그러니까 상업화가 되겠죠. 위안 말기로 NDA 한 이후에 적응증 확대로 빠른 시장에 침입을 해서 적응증 확대로 암을 정복하는 그런 신약이 되길 바라겠고요. 플러스 이민용익도 마찬가지입니다. ITI처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시장에 침투해서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고 독점적 지위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당겨진다면 그만큼 회사의 본연 가치는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현재까지 무증 효과는 잘 본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설명드렸고 물론 수차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무상증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삼성전자처럼 주식이 비싼 경우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막 비싸요.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좀 잘 안 되겠죠. 사고 싶어도 선뜻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셀도 그렇고 셀리도 그렇고 동구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주인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죠. 그래서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택하고요. 세 번째는 주식 배당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회사 무상증자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LB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식 배당의 성격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되었건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약 200만 원이었다. 갑자기 5만 원이 되면 상당히 좀 싸 보이잖아요. 이런 착시 효과를 누리면서 일반적으로 무증도 그렇고 액분도 마찬가지로 착시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야, 삼성전자는 액분이다. 예, 맞습니다. 액분인데 근데 액분이건 무증이건 노리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 무증의 목적 거래 활성화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주식수를 늘려야 하는데 주식수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상증자고요. 두 번째는 액면 분할인데 첫 번째 무상증자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산은 잘 아시겠지만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볼게요. 자본금이랑 자본 잉여금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는 이 주발초가 자본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액면가는 그대로니까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주식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일단 주식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니까. 그리고 자본금도 증가를 했죠. 자본금 증가. 그리고 여기 자본잉여금 감소했습니다. 자, 주식수 증가했고요. 자본금 증가했고요. 자본잉여금 감소했습니다. 자, 최종 정리. 총 자본, 이 자본 증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 자본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자본 그대로죠.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주식수가 증가를 했으니까 주가는 감소합니다. 주식수가 증가한 율만큼 주가는 감소를 합니다. 그거를 권리라기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증 봤고요. 두 번째 액분. 액분은 무증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자산은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죠. 액분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요 액면가를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든 3분의 1로 쪼개든 5분의 1로 쪼개든 10분의 1로 쪼개든 쪼갭니다. 액면가가 낮아지니까 주식수는 증가하겠죠. 자본금 그대로입니다. 자, 정리. 첫 번째 주식수 증가했어요. 액분은. 그리고 두 번째 자본금 그대로입니다. 왜? 자본금 내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자본이용금 변동 없죠. 정리. 총 자본은 증가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죠. 그래서 액분은 주식수 증가, 자본금 동일, 자본잉여금 동일.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자본금 동일, 자본잉여금 동일이 무상증자랑 차이예요.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했죠. 그리고 대신 자본잉여금이 감소를 했죠. 대신 효과, 총 자본은 똑같죠. 그래서 액분도 총 자본 동일하니까 시총은 동일합니다. 대신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주가는 떨어지겠죠. 결론, 주식수 증가하기 위해서 액분을 하던 무증을 하는데 방식은 틀려요. 요거 아까 자본금이 증가한다 아니면 자본금이 동일하다 대신 자본금이 증가한 만큼 자본잉여금이 감소한다 라든지 간에 어찌되었건 총 자본은 동일하죠. 총 자본 동일한데 대신 주식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틀리지만 총 자본은 동일하고 대신 주식수는 증가를 했더라 라는 거예요. 동일한 효과를 봅니다. 액분이랑 무증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슈 K-스트릿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 확대를 위해서 K-스트릿 배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매도 연장이라는 성과도 얻어냈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도 개혁 이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탈코스닥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감원 고소권 그리고 2.16 사태의 근원지인 모 기자 고소를 위해 앞장섰는데요. LB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우선 우리 주주들이 LB를 더 잘 알면은 루머나 이런 거에 쉽게 휩싸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K-스트릿 배치 들어오시고요.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체는 HLB 그룹 주주연대 I'm 주주 주가행에서 아시죠? 많이 지난번에 신문 광고까지 했던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정확한 팩트 공유를 하기 위해서 HLB 기업 제대로 알리기를 위해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요. 보시다시피 기사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항서제약에서 나온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번에 이민요믹 헐 박사가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유튜브 방송한 PPT 자료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각종 학회 그리고 임상 소식 등에 대해서 나온 대로 곧장곧장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요. LB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학회 그리고 학회 일정, 뉴스, 글 등등등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주주님들이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금감원 인사 갈등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A 부국장 해명 글에 노조도 뿔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LB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뉴스는 아닌데 왜 금감원이 언론에 우리 LB 정보를 흘렸을까라고 의심을 했을 때 금감원에서 모종의 알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간의 알력이 있어서 이렇게 좀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좀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알력 때문에 아마 모 기자한테 정보가 흘려 들어가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1.16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A 부국장 해명글에 노조는 뿔났다. 그래서 A 부국장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용 비리 연루된 A 부국장 해명글에 노조들은 뿔났다. 그러면서 부원장들은 호소문까지 발표하고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만 보면은. 그런데 이런 글도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금감원 채용 비리 연루 부국장, 좀 전에 A 부국장이죠. 채용 비리 가담 사실 전혀 없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올라왔던 기사랑은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누가 썼나 봤더니 많이 본 사람이 쓴 글이네요. 그래서 딱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죠. 좀 전에는 A 부국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에서 보니까 A 부국장을 해명해주는 글을 쓰고 있고, 그 글을 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네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기사 글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뉴스가 나왔을까, 그리고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을까라고 한참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모 기자가 누구를 해명하는 듯한 글을, 기사 글을 써줬네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또 해명 글까지 써주니까, 글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심의 의심, 의혹의 의혹, 증폭의 증폭, 이 좀 보여지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실 이 뉴스 두 개는 LB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LB와 연관된 모 기자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연관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쨌든 LB는 내일 다시 좀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그런 권리가 생기시는 거고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권리락이 받고, 이제부터는 지금 이 위기는 무증의 카드로 좀 약간 극복을 했지만 이 위기를 더 극복을 해서 더 치고 올라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회사의 본연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